1453년 10월 10일 늦은 밤,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왕의 긴급 호출을 받고 헐레벌떡 들어올 때마다 그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내렸습니다. 그 손짓 한 번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사들이 뛰쳐나와 철퇴로 대신들의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죽여라.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시신들이 다리 밑으로 떨어졌고, 그날 밤 경복궁 개천은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날 수양대군이 훔친 것은 왕관이 아니라 조정의 인사권과 군사권이었습니다. 왕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삼촌이 신하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보다 높은 신하가 되어버린 기이한 쿠데타였습니다. 도대체 왜 집현전의 천재 신숙주는 세종의 유언을 어기고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12살 단종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승자의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 투쟁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비극의 시작은 단종의 즉위였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단종. 우리는 그를 힘없는 허수아비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만한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두 원로 대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표정사라는 기막힌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신하들이 추천하는 사람 이름에 노란 점을 찍어 올리면 왕은 그저 거기에 낙점만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황표정사는 세종대왕 말년에 왕이 병환으로 업무를 보기 힘들어지자 생겨난 일종의 임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서 일파는 이 관행을 악용해 자기 사람을 심으며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기 석 달 전 수양대군은 이를 문제 삼아 단종을 압박합니다. 황표정사는 권신들의 농단이니 이를 폐지하고 전하께서 직접 인사를 하소서. 삼촌의 요구 앞에 12살 단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종은 당황하지 않고 받아칩니다. 선왕께서 만드신 제도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내가 더 깊이 생각해보겠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공격을 할아버지 세종의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게다가 생각해보겠다며 결정을 미루는 노련함까지 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때 느꼈을 겁니다. 이 아이는 허수아비가 아니구나. 이대로 두면 명분에 밀려 내가 당하겠구나. 단종의 이 총명함이 역설적으로 수양대군의 쿠데타 시계를 앞당긴 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세종대왕이 아끼던 집현전 학자 신숙주와 정인지는 왜 세종의 유언을 어기고 쿠데타 세력인 수양대군 편에 섰을까요?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신구 세력의 갈등으로 분석합니다. 젊은 엘리트 관료였던 신숙주는 김종서 같은 원로들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현실에 불만이 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1452년의 명나라 사행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사은사로, 신숙주는 서장관으로 함께 수천 킬로미터의 고된 여정을 떠납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왕족의 권위를 내려놓고 신숙주와 밤새 술을 마시며 토론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결국 이때 맺어진 반 김종서 연대가 신숙주를 변절자가 아닌 개혁의 동반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전략은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김종서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오합지졸이라는 계산이었죠. 수양대군은 해가 진 늦은 밤 소수의 인원만 대동한 채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갑니다. 중요한 청이 있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건넨 편지를 읽기 위해 김종서가 달빛에 비추어 보려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철아! 수양대군의 고함과 함께 이문의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천하의 대호가 쓰러졌습니다. 가장 큰 적이 사라지자 수양대군은 즉시 경복궁을 점거하고 왕명을 위조합니다. 김종서가 영모를 꾸몄다. 주요 대신들은 즉시 입궁하라.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불려나온 대신들, 영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조국관, 찬성이양 등 조정의 핵심 멤버들이 차례로 경복궁 홍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안쪽에는 살생부를 든 한명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자는 죽여라. 한명회의 신호가 떨어지면 숨어있던 무사들이 철퇴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날 밤 조정의 장관급 인사들이 줄줄이 시신이 되어 나갔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단종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시스템도 자신을 지켜주던 신하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정에는 오직 한 사람, 영의정 수양대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이것이 무너져가는 왕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세조가 되어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조선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에는 살생부와 함께 말 한마디 없이 줄줄이 쓰러진 대신들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단종이 저항할 기회조차 가질 수 있었는지 역시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피로 얻은 왕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말년의 세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리며 고통받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꿈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데려가겠다며 침을 뱉은 자리마다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는 20살에 요절했고 세조 자신도 끔찍한 악몽과 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계유정난. 그것은 무너져가는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먼 삼촌의 탐욕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 밤 흘린 피가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경복궁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건너는 바람 속에는 아직도 묻지 못한 질문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강력한 왕권을 원했던 세조, 그리고 신권의 견제를 꿈꿨던 김종서. 두 호랑이의 싸움에서 승자는 수양대군이었지만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양대군은 난세의 영웅입니까? 아니면 폐륜의 찬탈자입니까?